일반고 2.69 등급으로 수시 4관왕을 했습니다. 심지어 면접에선 교수님들이 생기부를 보고 극찬까지 하셨다고 하는데요. 학년별로 생기부 주제는 어떻게 찾았고 학생만의 AI를 활용한 생기부 기재 팁, 교수님이 극찬한 생기부는 어땠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합격 선배 실제 생기부도 살펴보고 학생의 탐구보고서 원본까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학종실록 1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고에서 2.69 등급으로 국민대 자동차융합대학에 합격한 25학번 박은우입니다. 은우 학생은 수시 4관왕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원했던 원서를 한번 먼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국민대학교 자동차융합대학을 학종으로 면접형, 서류형 각 하나씩 지원했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를 학종으로 지원했고, 또 숭실대와 단국대 기계공학부를 학종으로 지원했고,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에리카 기계공학과를 학생부 교과로 총 6장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는 어디에 합격하셨을까요? 국민대와 과기대는 재취합을 했고, 단국대와 에리카는 취합으로 합격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고교 수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서울 지역의 일반고를 나왔어요. 우리 학교 수준은 어땠나요? 좋은 학군지에 있긴 했지만 인근 지역에서는 좀 떨어지는 축에 속하는 학교였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대다수였지만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수시를 노리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학생 수준의 양극화가 심한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 대부분이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갔고 일반고 치고 생활기록부 채우기 좋았던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몇 등급으로 합격을 하셨을까요? 저는 1학년은 1학기와 2학기 둘 다 2.85였고 2학년 1학기는 2.35, 2학년 2학기는 2.5, 3학년 1학기는 3.0으로 총 내신은 전교과가 2.69, 주요교과, 국수영사과가 2.67이었습니다. 일반고에서 이 수시 4관왕, 특히 종합으로 3개나 합격을 하셨잖아요. 정말 쉬운 결과가 아닌데 학생 생기부를 보니까 4관왕한 이유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생기부를 잘 챙겨서 4관왕을 할 수 있었을지 학생 생기부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해보고 싶은 것은 주제 선정입니다. 생기부를 한번 살펴보니까 뱅크 각에 의한 차량 최고 운행 속도 증가율 탐구라던가 엔진 출력 데이터를 활용한 최적 변속 시점 개선들, 이런 좋은 주제들에 대한 탐구를 정말 많이 했는데 학년별로 주제를 탐구하고 주제를 찾아가는 학생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학년별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1학년 때는 조금 주제가 이곳저곳으로 튀어도 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학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어떤 탐구를 진행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좀 AI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탐구 주제를 설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AI를 활용하는 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AI가 간혹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꼭 팩트 체크를 하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보들을 팩트 체크 없이 활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2학년에 올라가면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1학년 때는 탐구 주제를 AI를 활용해서 많이 설정해 봐라 라고 추천드렸는데 2학년 때는 반대로 그걸 좀 줄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탐구 주제가 결국 좋은 생기부를 만드는데 제가 저희 학교 후배들의 탐구 주제를 많이 봤습니다. 다들 주제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내용이어가지고 좀 많이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탐구 주제만큼은 2학년 때부터는 본인이 직접 AI 도움 없이 설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AI 도움 없이 어떻게 하면 주제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전문가의 블로그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학교를 졸업하신 자동차 엔지니어분의 블로그를 통해서 탐구 주제를 정말 많이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적분 관련해서 자동차의 제어 시스템에서 어떻게 미적분이 활용되는지를 그분의 블로그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탐구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은우 학생의 얘기는 AI를 또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적어도 주제 선정할 때만큼은 본인이 좀 설정하면서 찾아가시 추천한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은우 학생의 노하우를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1학년 때는 처음 입학했고 또 모르는 것도 많으니까 이제 AI를 통해서 좀 편하게 찾아가시되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이 관심 분야를 찾았으니까 주제를 찾을 때 AI에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스스로 전문가의 블로그나 칼럼 같은 걸 한번 찾아보자 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스스로 전문가의 뭐 블로그나 칼럼을 보면서 자신의 호기심을 꼬리에 물듯이 탐구하는 해결의 과정 자체는 이 자체가 많은 학생들이
학생들이 고민하는 심화 탐구가 되는 만큼 주제 선정이나 심화 탐구에 고민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은우 학생의 팁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3학년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3학년 때 가장 좋은 주제는 남이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여기에 미쳐있구나 라는 말이 나오는 주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만 뽑자면 제가 교과융합 탐구 프로젝트에서 요레이트를 이용해서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상황을 판단하는 탐구를 진행했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이 이게 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탐구를 진행하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탐구 주제를 들고 선생님들을 찾아갔을 때 선생님들이 너 정말 자동차에 미쳐있구나 라고 웃으면서 되게 당황하셨는데 그만큼 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였고 면접에서 교수님들이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이 탐구를. 이런 주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 등을 통해서 주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생기부에 이거 말고도 자동차에 미쳐있다라고 평가할 만한 좋은 주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탐구만 했어도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독특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희망학교랑 학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 생기부에 녹여냈다고요? 저는 일지망이 국민대 자동차공학과였기 때문에 해당 학교 동아리에서 추천하는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설계 보고서를 분석하는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내연기관 자동차 그리고 전기자동차 두 대를 비교 분석하는 탐구를 진행했는데 내연기관과 전기자동차 두 부분에서 모두 출전하는 학교가 거의 국민대밖에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면접 때 교수님들이 이거 혹시 국민대학교 설계 보고서인가요? 하고 알아봐 주셔가지고 해당 내용을 질문을 하고 덕분에 정말 즐거운 분위기에서 면접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동아리에서 제가 그 일원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할 수 있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활동은 이제 동아리 개인 주제 탐구 활동이나 학급이나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 탐색 프로젝트 같은 자유 주제로 진로 관련 탐구 기회에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자유 주제 탐구 활동 기회가 있다면 은우 선배처럼 희망학교 학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엮어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주제 선정 노하우에서 학생이 2학년부터는 주제 선정에 있어 AI 활용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질문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 외의 분야에서는 이 AI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럼 정확히 좀 어떤 식으로 활용하신 건가요? 저는 대표적으로 데이터과학과 머신러닝이라는 과목에서 마찰원 점도표 분석을 통해서 타이어 그립 사용량을 분석하는 탐구를 진행했었는데 여기서 중요했던 게 탐구를 위해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지 마찰원 그래프를 생성해서 탐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제가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해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탐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AI를 학교 생활에서 활용을 하는 되게 신선한 접근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나 자료를 찾거나 정리하는 데 활용을 한다면 정리도 깔끔하게 되는데 활동 준비 시간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 영상을 보는 학생들도 이 데이터, 자료 정리에도 AI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겠네요. 자,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도 많은 학생들이 기재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이 학생만의 기재 팁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우선 어려운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하면은 아무래도 발표를 할 때 친구들이 아무도 안 듣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발표를 정말 소홀히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이 발표를 통해서 완전히 이해시킨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발표를 열심히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어려운 탐구를 진행할수록 선생님들도 생기부 작성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탐구 보고서 마지막에 마치 내가 직접 생기부를 쓰는 것처럼 탐구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 놓으면은 선생님들도 훨씬 기재가 편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심지어 어떤 선생님들은 그대로 적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생기부를 직접 작성한다고 생각하고 탐구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꼭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컨설턴트가 하나 더 첨언을 해보자면은 이 요약문을 작성할 때는 너무 길게 쓰지 말고 실제 생기부에 기재될 분량인 한 300에서 500자 내외로 작성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약문 자체가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어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선생님께서는 글자 수 제한을 맞추기 위해서 임의로 내용을 편집하실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내용, 내가 강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내용들이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글자 수를 너무 길게 쓰지 않는 부분들을 꼭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교수님이 생기부를 극찬했던 면접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초질문지를 한번 보니까 말을 잘 못하는 편이라 면접이 두려웠지만 결국 면접을 잘 봐서 합격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때 상황이 좀 기억이 나실까요?
정말 자세히 기억납니다. 생기부 내용이 기본적으로 저는 자동차 내용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굉장히 신나서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국민대 면접에서 앞서 말했던 같은 학교 전기자동차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설계 보고서를 비교 분석한 탐구를 진행했는데 동시에 두 대를 출전시키는 학교가 거의 국민대가 유일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바로 그걸 알아보시고 혹시 국민대학교의 설계 보고서인가요? 하고 질문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말 재미있게 면접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뭐 교수님들이 어떤 걸 물어보셨나요? 교수님들이 우리 학교에 입학하면 혹시 전기 포뮬러 그리고 내연기관 포뮬러 중에 어떤 거를 연구하고 싶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것 같아요.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남이 보기에 정말 미쳐있는 탐구 활동인데 요레이트를 이용한 언더스티어 그리고 오버스티어 상황을 판단하는 탐구 활동은 교수님들께서 정말 좋아하는 탐구 내용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제가 너무 면접에서 말하고 싶어서 자유질문을 정말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딱 국민대 면접에서 자유질문이 나와서 이 탐구 활동을 언급을 했습니다. 탐구 활동 관련해서 꼬리 질문도 몇 번 오갔는데 교수님들이 굉장히 탐구 활동의 수준이 높다고 칭찬하셨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최초합을 해서 정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학생이 AI나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이 블로그나 칼럼을 찾아가면서 탐구하고 싶은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스로도 좀 자신이 있었고 교수님들도 그걸 알아보시고 질문했고 당연히 답변도 잘하셨을 테고 그렇다 보니까 면접형에서 최초합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대처하기 좀 어려웠던 질문들은 없었을까요? 제 약점은 수학 성적이 3에서 4등급으로 조금 낮고 반대로 과학 성적은 1에서 2등급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과기대 면접에서 마침 교수님이 보통 수학이랑 과학 성적은 같이 따라가는 편인데 왜 이 학생은 수학은 못하는데 과학은 잘하지? 라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선행학습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기본기가 부족한 게 맞다라고 우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미적분 같이 정말 선택하는 인원도 적고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도 직접 부딪혀보고 싸워보자 하는 마인드로 임했다고 언급을 했고 대학 수학은 남들보다 어떻게든 잘해서 등급을 하나라도 올려야 되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역량을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또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전기자동차 얘기를 하다가 자율주행으로 얘기가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율주행 자동차의 딜레마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에게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할 것 같느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딜레마이기 때문에 저도 정말 그 당시에 답변을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난처했겠네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이것은 딜레마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을 조금 회피했는데 교수님들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셨습니다. 모르는 거는 편하게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난처한 질문에도 너무 잘 대처를 해주셨는데 전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약점 문제에 대한 정면 돌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이제 학생들한테 면접 지도를 하면서 정면 돌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점 질문이 나오면 이 학생 스스로 약점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을 하되 대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제 나만의 노력 구체적인 노력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그 노력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결과들을 언급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점을 인지했고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또 결국엔 이렇게 보완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면접장에서 이제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평소에 자신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구체적인 노력 과정들도 뒷받침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교수님이 극찬했던 선배가 실제 활동했던 탐구보고서 원본이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 이벤트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